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어제 날짜로 2,500원도 이탈하면서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온 그 뒤로 다시 한번 반등력을 올려왔고 다시 한번 2,750원대 이 박스권을 어떻게 지지받을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죠. 자, 물론 오늘 날짜로도 어김없이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로 떨어졌고 오늘도 떨어지고 있고 떨어질 땐 10% 이상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올릴 때 보면 1, 2%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 3,000원대 라인을 이탈하니까 확실하게 떨어지고 그 부분이 2,500원도 이탈하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답답한 흐름이 맞죠. 다만 XRP 코인이 이렇게나 떨어진 이유가 리플만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고 다름이 아니라 주식시장 해당되는 증시까지도 모두 다 하방 압박을 같이 가져오고 있다면 어떻게 판단됩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하방을 주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만큼의 악재성 이벤트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죠. 물론 떨어질 때 매도해야 되고 올라갈 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지금 시점에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배경이 관세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이 관세가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이것 또한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우선은 이 관세가 어떤 영향을 줍니까?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어떤 효과죠? 바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세금을 올린다는 거죠. 미국이 세금을 올린다면 다른 나라 또한 그에 대한 물가 상승력이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간다면 현재도 고금리인데 이 고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 멀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되죠.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당연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당연하겠죠? 주식은 직격탄을 맞았고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고래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이 금리에 민감하고 물가에 민감하고 관세에 민감한 데가 기업이고 기관이니까 당연히 이 고래들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말은 곧 매도할 수 있다. 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엄청나게 조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인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은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시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받는 와중에도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현재 시점은 하락 압력을 받고는 있지만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지 않도록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진정세가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8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2달러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공포스러운 시장이 조성됐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라 글로벌 모든 금융시장이 다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면 이러한 것은 대외적인 이벤트가 한꺼번에 시장에 적용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직격적으로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손실난 게 아니다. 그러면 리플의 모멘텀은 도대체 언제쯤 빛을 발할까?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안정적인 코인이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시장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새로운 금융시장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콕 집은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SEC랑 리플이랑 이제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 근데 아직 SEC 의장이 나서지 못했죠. 아직 의장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뽑혀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도 아직까지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멘텀들은 언제쯤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것인가? 그 부분은 이 대외적인 이벤트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돼야 돼요. 진정해야지 시장에선 이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다시 한번 리플 코인의 모멘텀으로 시선이 쏠릴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자, 리플을 공포에 매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겠죠. 말씀드렸던 대략적인 모멘텀이 세 가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미국의 기관들과 계속적으로 협력을 맺고 있는 그 부분, 또 하나 해당되는 두바이에서, 또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최근에 인도에서 이 모든 분의 결제 시스템, 국제 송금 시스템까지 같은 모멘텀으로 추가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게 바로 리플, XRP 코인이죠. 근데 공포에 매도한다, 모멘텀은 다 무시한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힘든 시점은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점이 맞아요. 이렇게나 가격이 급락하면서도 당연하겠지만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은 펀더멘탈, 바로 기초 체력에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또한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매수, 매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비중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많은데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처럼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나는 얼만큼을 매수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수익이 충분한데 수익 구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근데 비중은 많아. 그러면 비중도 덜어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인 차익 시장 물량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장기적인 수익 구간 또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XRP 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 들고 있는데 수익 구간인데, 아니면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모든 분들 영상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죠? 왼쪽 하단에 파란색 글씨로 링크 있습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먼저 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 분석 많이 좋아하시니까 차트를 먼저 분석 한번 해보면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자, 지난 12월 달에 박스권을 이탈했다. 강력한 하방 압박,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하방 압박을 주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단가들이 보일 건데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XRP 코인이 떨어지면서도 다시 한번 2750원 라인을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해당되는 부분이 2,000원부터 3,000원 라인까지 어떻게 올라갔나, 그리고 그 시점에 얼만큼의 거래 대금이 나서였냐,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12월 달이 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2,000원 라인대에서 바로 2,750원대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에 거래대금이 이렇게나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와야지만이 여기 라인대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거래대금이 얼마큼 나왔습니까? 들어왔던 물량 대비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거래대금이 나온 부분은 개인들의 매도가 주로 나왔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물론 고래들도 매도가 나왔겠죠. 왜? 고래가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비롯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되는 고래 자체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지난 3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니플의 고래가 2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다.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어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3월 20일부터 2달 전입니다. 2달 전이면 2월 20일, 1월 20일이 되겠죠.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어때요? 1월 달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예요. 1월 달이 이때입니다. 이때에서 지금까지 비중이 2배 늘었는데 지금 이 단가보다 훨씬 더 떨어진 단가, 2,500원도 이탈했던 단가에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갔을 것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돌린다고 했는데 이 자전거래가 뭐라고 했죠?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요. 모돌라에 맞고 떨궈져 나온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모돌라에 맞고 떨궈져 나온 물량 재차 매수하면서 그들은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 누구의 비중?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물론 고래도 매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고래 매도해야죠. 그래야지 자전거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서 못 올라가게 맞고 떨어지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맞고 떨어지는 물량 재차 매수하면서 그들은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 근데 왜 곧바로 안 올리냐?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시점입니다.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70개국과는 협상을 하겠다. 중국과는 50%의 추가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시장을 뒤 흔들어 놓고 있으니 그냥 반등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 악재 중에 악재가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확실성을 갖고 움직인다면 시장의 반등력은 더욱더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시점은 그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래들은 어떻게 유도하냐?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그들은 비중을 차근차근 추가하고 있다는 거. XRP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용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에서 2달 전부터 매집했던 고래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단가에 그들이 매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시면 왜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을까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곧바로 반등한다. 곧바로 뛰어 올라갈 거니까 빨리 매수해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와중에도 왜 떨어지는지 또한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어떻게 반등할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는 게 순서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RP 코인 그러면 고래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비중을 추가하고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고래들이 알고 있는 모멘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얘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이게 선점 효과가 뭐냐입니까? 이거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ETF라는 것은 뭐 XRP ETF도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ETF가 뭐죠?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한 게 바로 펀드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는 것은 제도권 자금,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는 제도권 금융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거니까 이 부분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림수가 있다라고 했죠. 이 ETF가 나오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 고래라고 불리우는 이 세력들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뭐예요?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매집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ETF라는 것은 그렇게나 긍정적인 소식이고 가장 상승 모멘텀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최저가를 일부러 만들고 이 최저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매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매집, 매수와 매집의 차이점 알고 있죠? 매수는 뭡니까?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면서 저점에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에요. 고래들이 최저가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고래들은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XRP 코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XRP 코인은 미국 재무부에서 니플과 비트코인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할 거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가져갈 것이다.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지난 3월 11일이었어요. 미국 정부에서 직접 비트코인과 니플 코인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거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은 SEC의 제안서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SEC한테 벌금 내야 되는 5천만 달러를 이거 XRP로 내겠다. 이 부분이 승인이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걸 의미하죠?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겠다. 우리가 불법으로 갖고 왔던 비트코인을 비축할 거고 매도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XRP 또한 벌금으로 니플을 미국한테 내면 미국 또한 이 니플 또한 비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에 XRP 코인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 XRP만 떨어집니까? 모든 코인들 다 떨어지고 주식시장 모두가 급락하고 폭락했어요. 그럼 어떤 걸 의미하죠?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크게 압박했지만 안에서는 XRP 코인을 지속적으로 사모으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우린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가 왜 미국 국채를 지원하느냐? 말 그대로 이 국채라는 것은 RWA와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합니다. RWA는 뭡니까? 실물 연계 자산이에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자산에서 RWA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 코인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는 건 XRP 코인은 한 단계씩 계속적으로 발전 속도를 높여가는데 단가가 떨어져, 가격이 떨어져. 이래서 우리 빨리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XRP 코인의 모멘텀은 그냥 없어지는 게 되거든요. 근데 모멘텀이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 당연히 불안하고 힘든 시점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월봉을 먼저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월봉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니플 코인 얼만큼 1,000원대 밑에서 있었습니까? 2021년도부터 22년, 23년, 24년 11월 달까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누구였어요?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였어요. 이때 21년도에 바이든 전직 대통령이 취임하고 SEC 위원장을 게리 겐슬러로 임명하자마자 시장은 급락했고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어때요? 11월 달 들어와서 트럼프 정권을 잡고 반등력 올라왔죠. 11월, 12월, 1월 쭉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2월 달에 하방 압박, 3월 달에 하방 압박, 4월 달 현재 시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건 어떤 걸 말하냐? 거래대금이 줄면서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이 확실한 조정 구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 박스권 라인을 재차 반등 구간으로 잡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단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750원, 2,500원이에요. 왜? 지난 11월 달에 종가 기준은 2,500원대 라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는 지금 이 시점부터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밖에 없다.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 확실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같이 확인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분들 먼저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파란색 링크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두 자료 먼저 톡방 링크 먼저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 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만 하시면도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